(1638년) 국민 언약 이후 그해 말에 열린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총회에서는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제도를 확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스코틀랜드의 주교 제도를 세워서 교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코틀랜드 전체를 자기 손안에서 통제하려던 찰스 1세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1세와 스코틀랜드 언약도들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주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찰스 1세는 이 두 전쟁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잉글랜드 의회도 찰스 1세를 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주교 전쟁에서 이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 평화협정을 위해 사절들을 런던으로 보냈고 이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잉글랜드 교회도 개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런던에서 잉글랜드가 전반적으로 보여준 스코틀랜드 협상단과 국민 언약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들이 곧 스코틀랜드를 따라 개혁을 해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찰스 1세는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독재적인 군주로 행동하면서 계속 의회와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정점에 도달해서 의회파와 국왕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왕파의 힘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열세라는 것을 느낀 의회파는 결국 스코틀랜드에 구원을 요청했고 스코틀랜드는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따라서 철저하게 개혁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개혁된 교회, 이건 스코틀랜드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따라서 교회를 개혁할 것이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이것을 목표로 왕에게 대항해서 언약을 맺는다는 일명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 1643년 9월 맺어지게 됩니다. 국왕파와 의회파의 내전은 이제 새로운 양상으로 들어선 거죠. 잉글랜드는 과연 이 언약을 따른 개혁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네,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이 잉글랜드 내전, 영어로는 이제 시빌워죠. 네, 말하고 나서 보니까 엔드게임이 나왔는데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으면 좀 볼 상황도 아니고 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사서 이제 볼 수 있을 때까지 몇 개월 걸릴 것 같은데 한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스포일러를 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난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이유보다 이제 세속적인 이유가 훨씬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이런 신앙적인 이유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는 이 언약은 영국 전역에서 이제 영국 전역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에 이제 한 걸음 다가간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거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한 내용의 중요한 어떤 신앙의 유산들, 이 유산들을 낳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이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